자, 가보겠습니다. 62번까지 한 번 더 질문 받을게요. 질문이요. 62번. 자, 62번 봐볼게요.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왜죠? 아, 얘는 C점 구하라고 해서. 자, 한번 가볼게. 이제 62번을 질문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랑 비스무리한 문제는 풀어봤지만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는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여주면 원, 직선, A, B, 그리고 요 위에 점 하나, 요 노란 색깔 삼각형 최대값 찾아줘 라는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봤어요. 왜? 여러분 A, B가 결국 저 삼각형에 뭘 담당하죠? 밑변의 길이. 그럼 결국 얘 높이가 가장 클 때는 여러분들 언제죠? D 플러스 R 일 때가 바로 가장 높이가 크니까 우린 늘 저 삼각형의 최대값 넓이만 구해봤었지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여기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저 C점은 어떻게 찾을까? 우리는 저 삼각형의 넓이만 구했었지 저 C값을 구해본 적은 없거든. 근데 구해본 적 없다 그래서 못 풀면 이건 뭐 지구상에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봐야 수능을 만점 맞는다는 건데 그러진 않잖아. 자, 그럼 우리 C값을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제가 벌써 힌트 줬죠. 수직 마크 힌트 줬고요. D 플러스 R 힌트 줬어요. 이게 도대체 선생님 별표 친 저 힌트가 왜 C값을 구하는데 엄청난 힌트일까라고 하면 첫 번째, 저 C점을 찾으려고 하면 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찾아야 돼. 그럼 기울기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혹시 AB 기울기가 뭐 나오죠? 3.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이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 나옵니까? 그렇지. 근데 기울기가 마 3분의 1이라 그래서 무조건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알아서 C가 생기냐? 그건 아니야. 분명히 이 파란색 직선은 꼭 어딜 지나야 돼? D 플러스 R이라는 것 때문에 원의 중점을 중심을 지나야겠지. 0,0을. 그럼 너무 쉽지 않니? 기울기가 얘고 0,0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Y는? 그리고 얘들아 우리 저 C점을 바로 뭐라고 말하지? 직선과 원의 교점이라고 하지. 우리 수학에서 교점을 어떻게 구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에다가 얘를 잡는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9분의 10이니까 9분의 10x제곱은 40이 나올 거고 양쪽에 10분의 9를 곱하면 4, 9, 36 따라서 x는 뭐가 나온다? 6이랑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 선생님 근데 큰일 났어요. 왜? 6이에요?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근데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좌표평면에 이쁘게 안 그렸으니까 망정인데 자 좌표평면에 그렸으면 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준 직선 y는 3x 플러스 10이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답이 왜 두 개 나올까? 왜 6이랑 마이너스 6이 나오냐? 바로 요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얘가 딱 봐도 지금 최대가 되라 그랬으니까 요쪽일 테니까 무조건 x좌표는 뭐여야 돼? 6. 그래서 바로 x는 6컴마로 시작하겠네. 문제가 뭘 구해달래? C점에서 이런 맙소사. C점에서 한 번 더 직선의 반지를 찾아달래. 그럼 6컴마 몇이야? 원에다 넣으면 36이니까 마이너스 2가 y 값이 되겠네. 밑에 가 있잖아. 이해 가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6, 마이너스 2에서 위의 점 x제곱 더하기 근접선의 방정식 찾아달래. 얘들아 우리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지? 6x는 y절편이니까 x에다 뭐 넣어? 답은 마이너스 20. 답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걸 또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 안 돼. 우리 이런 문제 언제 풀어봤어?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라 할 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어봤어. D 플러스 R이고 수직 조건. 근데 여기선 지금 이 만나는 점까지 구해달래. 아, 그러면 수직 조건과 D 플러스 R이라는 것 때문에 원의 중심도 지나고 수직 조건 이용해서 저 C점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63번부터 66번 질문이요. 없어요? 67번부터 70번이요.
63번이요. 자, 정진아, 아까 우리가, 그치, 다르지. 그 차이점을 말해봐. 그렇지. 앞에 있는 건 그냥 굴러 떨어졌거든? 근데 얘는 왜 굳이 한 바퀴라는 굴러간 그 횟수를 알려줬을까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원에서 결국엔,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자, 롤케이크 있지? 롤케이크가 말려있는데 걔를 만약에 풀린 채로 굴린다 그러면 쭉 한 바퀴 굴러가면 결국 롤케이크의 둘레의 길이가 길이가 될 거야. 펼쳐진 길이가. 걔도 똑같아요. 원이 이쪽에 있죠? 그럼 얘가 굴러갔어요. 그럼 얘가 풀리면서 걸어간다라고, 풀려면서 갔다라고 하면 이쪽에 도착했을 때, 곧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원의 둘레랑 어때요? 똑같겠죠. 원의 둘레가 뭐 나오죠? 반지름이 몇 자리 원이에요? 0,0부터 1, 그러니까 루트 5네요.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2 루트 5파이예요. 근데 이 2 루트 5파이를 선생님 제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봤더니, 자, 여기 원의 중심이 몇 몇이에요? 0, 0. 그리고 얘가 지금 1,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들아, 아까랑 살짝 비슷한 냄새가 나. 여기 길이를 알려줬거든? 그리고 여기 혹시 좌표가 뭐 나오나 봤더니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래? 그럼 얘들아, 이 전부터 이전까지 거리도 결국 뭐가 나와야 돼? 2루트 5파이지. 근데 애들이 멘붕이 오는 이유가 뭐냐?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A, B랑 어떻게 0, 0까지 거리를 2루트 5를 파이를 만족하는 A, B를 찾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거 기울기 뭐 나와? 마이너스 2지. 그럼 허재야, 이거 기울기 뭐 나와? 그렇지. 그럼 몇 컴마 몇 지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 나와? y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 그럼 이 중점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이 점과 0, 0까지 거리 구하면 되겠네. 구합시다. a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 즉 4분의 5 a제곱이 누구랑 같다? 2루트 5파이. 5분의 4 곱하면 뭐 나오니? 아, 미안. 2루트 5파이가 아니지. 제곱을 안 했어. 루트인데. 요거 제곱하면 4, 5, 20파이 제곱. 그럼 a제곱은 16파이 제곱. 따라서 a는? 끝. a가 4파이야. b는 그럼 자동적으로 2파이. 덜이 더하면 6파이. 끝. 다음 또 없으면 67번부터 70번이요. 77번이요? 나 67번, 68번. 이 두 개 다 할게요. 67번은, 68번은 둘 다 좌치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번 학교 시험에 좌치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좌치의 방정식이 아폴로니우스원 말고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폴로니우스는 솔직히 말하면 애들이 그 원을 몰라도 풀 수 있고요. 67번하고 68번은 아예 접근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67번 가볼게. 그림 안 그릴 거예요.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거든요. 자체 방정식은 얘들아, 그림이 1도 소용이 없어. 그냥 문제 읽고 그 문제에서 알려주는 것만 잘 쓰면 돼. 첫 번째, 이 문제가 나올 리는 없죠. 외분점 때문에. 첫 번째, 내부에 A점이 있대. 그럼 고등학교식으로 생각할게. 너네 A점 알아? 몰라. 그래서 난 P, Q라고 둘게. 모르니까. 두 번째, 원 위에 P점이 있대. P점 알아? 몰라. 그래서 A, B라고 둘게. 근데 A, B는 어디 있대? 원 위에 있대. 그래서 대입했어. 끝? 됐지? 그러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 A, P를 5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달래. 자, 이거 5대1로 외분점 한번 찾아볼까? 뭐 분해? 4분의 5A 플러스 P. 아, 미안. 외분점. 5B 마이너스 Q. 얘들아, 내가 저번에 했던 말 기억나나? 자체 방정식이라는 게 잘 봐. 너네가 요걸 만족하는 A, B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 그리고 요걸 만족하는 PQ를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계산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좌표 평면에서 무슨 좌표? X좌표. 좌표 평면에서 무슨 좌표? Y좌표. 좌표 평면에 요거 컴마 요거를 콕콕
콕콕콕콕 찍으면서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그 점을 이으면 뭔가 도형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 문제를 자체 방정식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B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A, B는 무한계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여기서 A, B를 뽑아서 여기다 넣었다고 칠게. 그러면 계산된 값을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계산된 값 Y라고 하면 우리 한번 A, B를 찾아볼까? 라는 거야. 그래서 A는 4X 플러스 P를 5로 나누는 거고 B는 4Y 플러스 Q를 5로 나누는 거야 라는 거야. 즉 너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A, B는 요 점을 만족해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 이거.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바로 5분의 4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5분의 4y 플러스 q의 제곱은 4더라 라는 거.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선생님 일단 이게 원인 건 알겠대. 왜? x,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근데 식이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쁘게 가볼게. 첫 번째 25 곱할게. 그럼 여기가 100 나올 거고, x 앞에, 맞지? x 앞에랑 y 앞에가 4야. 안 돼, 안 돼. 저거 나눠야 돼. 4로 묶고 빼버리면, 16으로 묶였으니까 16분의 100이 나올 거야. 아, 선생님, 그 말 뜻은 뭐냐? 선생님이 어떤 A, B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X좌표, Y좌표를 찍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일 거예요. 라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값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긴 원 위에 A, B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거의 도형의 둘레. 이거 원이잖아. 둘레의 길이니까 반지름을 따라서 4분의 10짜리, 즉 2분의 5짜리 원의 둘레의 길이 찾아달랬으니까 2파이 R 답은 5파이 답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자체 방정식 있잖아. 좀 한 3, 4문제 풀어보잖아? 그럼 이게 규칙이 있다? 신기하게. 저기서 1도 바뀌는 게 없어. 68번이. 한번 68번 내가 그대로 안 지우고 풀어볼게. 첫 번째, 너 P점 알아? 몰라요. 그래서 너 뭐라고 둘 거야? 나 A, B요. 간다? 안 지우고 풀어볼게. 원 위에 넣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그리고 그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바퀴 돌 때 5,2와 마일, 6에 대해서 무게중심이래. 자, 무게중심 찾을까? G는 3분의 자, X좌표 더하면 4 플러스 A 3분의 Y좌표 더하면 8 플러스 B 이거의 좌치 찾아달래. 근데 잘 봐. 선생님 A, B를 만족하는 걸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좌표와 Y좌표를 한번 좌표 평면에 찍어 볼 건데요. A, B는 요걸 만족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A, B를 한번 찾아볼게요. 라는 거야. 그러면 3x-4고 B는 3y-8이니까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3x-4의 제곱 더하기 3y-8의 제곱은 16이니까 3으로 묶고 나서 제곱으로 나눠줘야지. 9로 나눠줘야 돼. 요런 원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걸 만족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그럼 답은 반지름이 3분의 4니까 정답은 2파이 R 3분의 8파이. 반복되죠? 신기하게. 다음 또 없어요? 60. 이건데? 아까 그 원 C점 구하는 거 똑같은 건데? 그 P점을 어떻게 찾는 거겠어? 어디에 수직이고 AO 직선의 수직이면서 어딜 지나야 돼? 중점 0,2.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원에다 넣으면 P점이 구해지겠지. 끝났네. 다음 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한 30분만 주시면 돼요. 직선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 아마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을 못 세우기보다는 직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잘 익혀두시면 돼요. 원방에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막
아까 뭐 자체 방정식 이런 것처럼 직선도요 한 3개, 4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유형 1번은 넘어갈게요. 유형 2번은 말로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뭐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유형 2번은 어떤 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F반 정도면 더 확장을 해서 이게 곧 다시 말하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가 똑같구나. 삼각형 존재하지 않을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유형 2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뒷장 유형 3번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요것만 물어보면 돼요. 자, 물어볼게. 원은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딜 지나가야 되죠? 자꾸 중점이라고 누가 짓거리는데 중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평행사변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공통점 어딜 지나가면 되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시면 돼요. 그럼 넓이 이등분하죠. 근데 이제 삼각형이 문제예요. 삼각형이 왜 문제냐면 삼각형도요 어중간하게 지나갔을 때 진짜로 넓이가 이등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제외하고요. 삼각형은 항상 어느 한 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는 신기한 게 어떻게 나오냐. 여기 지나가는 직선에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너네들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근데 삼각형 넓이 이등분하려면 우리 아시다시피 뭐가 떠오르면 돼? 한 점과 맞은편 변의 무슨 점? 중점을 지나가게끔 자르면 되거든. 그럼 너네들이 선택해서 어떤 게 고민이 되냐면 어느 점을 지나가야 돼요? 라는 걸 제일 많이 먼저 물어봐. 근데 그 어느 점을 지나가야 돼를 너네가 결정하면 안 돼, 절대. 문제에서 아마 줬을 거야. 예로. 근데 여기에 그 점이 있다고요? 라고 보일 거야. 자, 여기 뭐의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계없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M 값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는 M 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면? 마이너스 1, 4분의 1인데 이게 아마 셋 중에 한 점일 가능성이 커요. 무조건. 100%. 그래서 요 점이 선생님 이 점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그 점이랑 맞은편 변에 중점을 그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다 하나만 또 물어볼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더 확장해서 파생해서 한번 가봅시다. ABC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점을 이었어요. 자, 물어볼게. 이게 넓이를 이등분한다. 좋아. 이 유형의 C예요. 그 다음 또 이 그림 보면 또 뭐가 생각나야 돼? 이게 어피치야, 왜, 새끼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생각나야겠지. 왜? 어피치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중선 정리니까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와 같다.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하나 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이 하나의 그림에 다 녹여져 있어요. 첫 번째, 넓이를 이등분한다. 두 번째,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뭘까? 어떻게 알았냐? 무게중심이야. 왜? 무게중심 탄생하는 원리가 뭐였죠?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들을 이어서 나왔거든요. 이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서 바로 2대1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뭐다? 무게중심, 파푸스의 중선 정리랑 또 같이 녹여져서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 웬만해서 안 틀려요. 문제 여러분들 이거 막 풀어봤었죠. 막 이쪽에 사각형 있고 이쪽에 사각형 있을 때 이 사각형을 한 번에 동시에 자른다? 얘 중점, 얘 중점. 이어가지고 지나가면 얘 넓이 다 반반씩 돼. 이런 문제는 너무 유치해서 학교 시험에서 안 낼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내냐면 9번처럼 내거든요. 근데 이 9번을요, 기가 막히게 한 5초 컷으로 푸는 애도 있고, 조금 시간 걸려서 푸는 애 있거든요. 자,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이게 사실 지금 정도면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문제 그릴 때까지만 시간 줄게. 자, 가볼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말해줄래? 자, 자기는 이렇게 풀었다. 첫 번째, 일단은 직사각형 넓이가 뭐 나와? 그러면 얘 무조건 몇씩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아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푼 애 있을 거야. 결국엔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무슨 모양 나와? 그래서 저 사다리꼴 넓이가 10이다 해서 저 B값을 찾을 거야. 그게 보통 애들 똑같이 하는지. 이해가? 그게 사실 되게 국룰이야. 이 방법밖에 생각 안 날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기 Y절편 B고, 여기 만나는 교점은 4 플러스 B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4 플러스 2B.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4는 12. 따라서 B는 1. 그래서 얘가 1이야. 그럼 나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 A 어떻게 찾았어? A 어떻게 찾았어? A는 이제 이 위로 지나가는 직선이거든. 여기가 A거든. 요 A 어떻게 찾았어? 없어, 구한 사람? 평행사변을 구했다고? 오 마이 갓. 합동. 몇 차이 나지? 5지. 5만큼 내려오면 되네. A4. 이게 근데 보통 친구들이 하는 방법. 학원 다니고 웬만한 선생님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히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 뭐냐면은, 잘 봐. 합동은 똑같이 이용할 거야. 합동은 이용할 건데 저 B값을 일단 빨리 찾는 방법이야. 뭐냐면, 얘들아, 지금 넓이가 4, 9, 36이었지. 그럼 아까 너네 몇씩 가져가랬지?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Y는 X 플러스 B가 이렇게 지나갔으면 여기 삼각형 넓이 뭐 나와? 4, 4, 8 이렇게 나오지. 근데 왜 여기 4, 4라고 하세요?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그럼 4,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뭐나? 8 나오거든? 근데 나는 12여야 된다며, 하나의 넓이가. 그럼 몇이 더 추가돼야 돼? 4지. 그럼 4가 추가되려면 이 밑에 너네가 4짜리 막대기를 더 붙여준다고 생각해봐. 근데 가로 길이가 4니까 위로 얼마? 끝났네. 그래서 막대기를 1짜리를 하나 붙여주고 이 위에 4를 얻는 거야. 그럼 얘가 12네. 그래서 여기가 1이야. 끝. 그럼 B가 1이면 반대로 이쪽은 거꾸로 여기가 5일 테니까 4. 끝. 이렇게 찾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지. 만약 하나의 넓이가 뭐 예를 들면 16짜리였어. 여기가 16씩 나눠 가지래. 그럼 물어볼게. 얘가 8이거든? 그럼 몇을 더 가져야 돼? 8을 더 가져야 되지. 그럼 얘 밑에 몇 짜리 사각형 더 끼면 돼? 높이가 2짜리 더 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올라가고 4를 얹으면 이 넓이 자체가 16이 되는 거지. 그럼 16, 얘가 결국 여기가 2가 나올 거고, 여긴 4 넣으면 여기 6 나올 거니까 여기서 6을 거꾸로 내려오면 정답이 되겠지. 지금 저건 숫자는 좀 안 맞겠지만. 아셨죠?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유형 4번.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요렇게만 또 개념 설명하고 끝낼게요.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첫 번째 똑같냐? 일치하냐? 수직이냐? 평행하냐? 그리고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나냐?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조건은 아시죠? 일치면은 표준형은 기울기 y절편 같고 일반형은 비율이 다 같고, 수직은 기울기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일반형일 때는 x계수, y계수 곱해서 더했더니 0.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고, 한 점이면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모르는 고등학생은 없죠. 학원 다니고 웬만해서 인강 배우고 수업 들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파생이 돼야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직선이 2개 갖다가만 문제 풀지만 이제 직선을 3개 던져준다 이거지.
그럼 직선이 하나 더 늘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유형은 갑자기 뭐로 바뀌어? 바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 또는 예를 들면 면적의 개수로 늘어나겠지. 여러분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 만들 조건 만들지 않을 조건이야.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세 개가 다 평행해. 또는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아무렇게나 지나가. 또는 한 점에서 만나. 이런 것들 문제 낼 수 있겠지. 하나 더 있어. 직선 세 개 줘놓고는 삼각형 만든다 안 만든다 말고 또 면적의 개수. 자, 예를 들면 평행해. 면적이 몇 개 나와? 4개. 만약에 두 개는 평행인데 하나는 마음대로 가. 6개. 그리고 대표 중에 또 6개가 눈곱 표시.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가 또 우리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하나 더 있어. 결국엔 봐봐. 평행하면 직선들끼리의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 요럴 때는 교점의 개수가 없어. 요럴 땐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요럴 땐 교점의 개수 몇 개? 1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선 줘놓고 위치 관계는 총 이렇게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일치하니? 수직하니? 평행하니? 한 점에서 만나니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삼각형 만들지 마. 면적의 개수 몇 개야? 또는 교점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특히 얘 제외하고 1, 2, 3번은 꼭 조심해야 되는 조건 하나가 있어. 뭐게? 문제 맨 첫 줄에 써 있어. 뭘까? 그렇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세 직선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싹 사라져 있어. 그럼 예를 들면 면적을 4개 만드는 건 이것도 되지. 쇽, 쇽. 3개. 쇽. 면적 3개 만들래? 하나, 둘, 셋. 하나를 일치시키는 거야. 그럼 면적이 3개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서로 다른 말을 무조건 붙일 거예요. 99% 붙일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따질 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다른이 붙을 거니까 요거 잘 알아두자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13번 보면 삼각형 만들지 말래. 14번 보면 6개로 잘라달래. 선생님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 15번 보면 교점이 2개래. 어때? 같은 직선 3개 던져주놓고 문제용이 이렇게 3개로 나와. 삼각형 만들지 마. 6개로 면적 만들어줘. 교점 2개 나오게 해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문제 풀 때 무조건 그림부터 먼저 그려. 요럴 때 삼각형 안 만들어져. 요럴 때 만들어져. 이거 꼭 해놨으면 좋겠어. 뒷장 넘어가 볼게. 뭐 유형 6번은 쉬우니까 넘어갈게. 수직 2등분선. 자, 유형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형 7번. 힘들다. 얘들아, 유형 7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대표적인 무슨 공식이지? K 공식이지. 그 K 두고 푸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에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은 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답이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당연하지. 1번 직선이 이렇게 있고 2번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 둘, 셋, 넷, 무한개 나와요. 무한개. 그래서 얘가 무한개 공식이에요. K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뭘 물어본다 그랬지? 콕 찍어서 나 저 직선 구해줘. 그러면 아마 불특정 점을 하나 알려줄 거다. 그럼 그 점을 대입하는 순간 K가 구해질 거니까 저 하나의 직선만 뿅 하고 나온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8번. 너네 유형 8번이 뭔지 알지? 주간 테스트 최다 오답 문제. 맞춘 새끼가 졸라 드물었고 총괄 테스트에서 냈는데도 또 틀린 새끼가 있었더라고. 내가 주간 테스트 낸 다음에 총괄 냈는데. 자, 유형 8번이 그 문제 기억나요? 두 직선이 만나래. 근데 콕 찍어서 제발 어디서만 만나줘 라고 딱 나오는 문제들. 허지야 기억나? 어떻게 풀었지? 근데 저거는 너무 편법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아, 맞아요. 근데 그 풀이는 맞아요. 그 문제 풀이를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허재가 말한 게 뭐냐면 아마 직선 두 개 줬을 거예요. 문제에서. 1번 직선과 2번 직선. 근데 신기하게 둘 중에 하나는 정상 주고 하나는 비정상 줘요. 근데 얘네 둘이 뭐 예를 들면 이 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허재가 말한 게 뭐냐면 결국엔 이 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직선 자체가 x절편과 y절편 사이에서 뭔가 만날 것 같다라는 거야. 사분면에 상관없이. 맞아,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직선을 그려볼게. 정상직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이제 비정상직선을 그릴 건데 얘들아 문제가 생겨. 이 비정상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아까 거랑 내가 예시 똑같이 만든 건데. 아까 요거 어디서 본 직선 아니니? 이거 아까 무슨 직선이었니? 이거 뭐 풀 때 내가 이렇게 두고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그치. 그러니까 이 2번 직선이 사실은 어디에 그려질지 모르지만 그 직선들의 공통점은 어느 한 점을 지날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n 값에 관계없이여서 아까 내가 예시 든 거랑 문제가 똑같아. 마이너스 1, 4분의 1을 꼭 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 4분의 1을 찍어, 여기. 그 다음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저렇게 이쁘게 이 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마지노선이 언제? 허재가 말한 것처럼 y절편과 x절편이 마지노선이더라. 그래서 절편 사이에 지나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정상 직선을 먼저 그리고 2번 직선을 그리기 전에 m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요. 그러니까 시계도 결국엔 가운데 초침이 돌 건데 지멋대로 도는 게 아니라 한 점을 기준으로 초침이 돌듯이 이 문제도 결국엔 여기가 초침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8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2번 2, 4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뭐 24번은 복합적인 문제고 23번 한번 봐봐 얘들아. 23번. 23번 보면 22번하고 차이점이 뭐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 22번과 23번의 차이점. 직선이고 23번은? 아니야. 선분. 직선과 선분의 차이점은 뭐지? 직선은 무한대 개념이고 선분은 시점과 종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직선은 이렇게 그어지면 끝이야. 그러니까 허재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맞아. 무조건 절편에서 일이 끝날 것 같대.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한 98% 정도는. 98%는 몇 사분면에서 만난다. 어느 직선과 어느 직선이. 그러면 진짜 절편과 절편이 결정할 가능성이 커. 근데 선분은 문제가 뭐냐면 저 그림이 짤뚱하게 뿅 하고 그냥 끝나버려. 시점과 종점이. 그 말 뜻은 뭐냐? A, B, 끝! 이렇게 끝나버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무조건 n값에 관계없이 이걸 지나면 x절편만 y절편만 신경 썼다가는 오히려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신기한 게 뭐냐? 23번은 또 오답이 졸라 적어요. 가르치고 난 뒤에. 왠지 알아? 난 이렇게 가르치거든. 야, 허재야. 결론적으로 저 선분 A, B랑 만나려면 또 얘는 마지노선이 어디야? 그래서 A, B 넣은 게 정답이야. 그냥. A, B랑 만나려면 그럼 요 점 지날 때와 요 점 지날 때의 마지노선이겠지. 사이에 있으면. 그래서 사실 23번 읽자마자 그림도 안 그려. 그냥 바로 2,4랑 마일을 넣으면 돼. 그래서 답으로 말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걔는. 자, 지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2,4면 여기고 그리고 B는 마일이니까 여기야.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걔가 몇 컴마 몇을 지나 m값에 관계없이 5,1 지나 5,1 그럼 끝났지? 이거 지나가는 거랑 이거 지나가는 거 사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야.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기울기보다도 작아야 된다. 그럼 두 값 구해서 작다 써먹으면 끝이지. 넘어갈게. 유형 9번은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직선과 거리의 최대 최소 우리가 그 삼각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형 11번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5분 일찍 끝내면 딱 5분, 25분 쉬시면 돼요. 그럼 딱 저한테 정확하게 7분만 주시면 됩니다. 7분. 자, 가볼게. 이거는 제가 너무 편법으로 가르쳐놔서 사실 틀리면 내가 제일 많이 화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아직도 이거 틀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바로 두 직선의 내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었어. 근데 애들이 지금 내가 워딩 말한 대로 말하는 건 기억을 잘해. 두 직선의 내각을 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혹시 기억나? 개편법 있잖아. 그치. 두 직선 절대값 하면 정답이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가르쳐놨더니 어떤 걸 틀려오냐. 쟤랑 똑같은데 다른 말로 나오는 문제를 틀려오더라고. 자, 물어볼게. 얘랑 똑같이 풀 거야. 그냥 두 직선 절대값 씌울 거야. 근데 얘랑 다른 말로 나와. 뭐지? 그치.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얘는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뒤에 이제 낯익지만 낯설은 단어가 나오지. 바로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 이 자취란 말이 들어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문장이나 사실은 똑같은 문장이다. 그러니까 그냥 직선 같다고 돌아라는 거. 그게 바로 지금 31번에 나와 있지. 같은 거리에 있는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 32번 봐봐. 이루는 각을 2등분한다. 근데 얘들아 가끔 이제 뭐 물어볼 때가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얘는 답이 무조건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오겠지? 왜? 절대값이니까 한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한쪽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든가. 그래서 답이 2개 나오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답이 1개만 요구할 때가 있거든. 그럼 허재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봐. 내가 저 중에서 하나만 답을 말하게 시키려면 문제에 어떤 단어를 뿅 하고 넣어놓으면 저 둘 중에 하나만 답을 말하면 될까? 골라서. 어떤 점을 지나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저 두 직선 중 둘 다 같은 점을 지날 수는 없거든. 요 교점을 하나 제외하고는. 맞아. 만약에 지금 허재가 말한 게 뭐냐면 1번 직선이 이렇게 있고 2번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저 절대값 2개 쓰면 요거 하나랑 주황색 직선 하나랑 요 직선이 나오거든. 근데 난 여기서 주황색만 찾고 싶어. 그럼 아마 허재는 이렇다는 거야. 여기서 요 점 지나가는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맞아. 저 중에서 별표 직선만, 주황색 직선만 답으로 말하면 돼. 또 하나 더 있어. 뭐? 오, 좋아. 기울기. 둘 중에 하나가 기울기가 양수거나 둘 중에 하나 기울기가 음수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 골라줘. 또 하나 있어. 아마 여러분들 우리 블랙라벨이랑 유형집에서는 없었어. 근데 이게 일품이랑 다른 데는 있더라고. 뭘까? 만들어봐, 문제를 한번. 저 중에서 딱 저거 하나만 시키고 싶어. 허재가 말한 점 하나 지나가. 두 번째,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둘 중에 하나 말해줘. 하나 더 있어. 이거는 어려운 거에 안 좋게도 블랙라벨이 없었어. 우리 더 개념 블랙라벨에서. 아니야. 모의고사에선 있었고 1품에 있더라고. 1품에. 뭘까요? 1등급 수학에도 있어요. 아니야. 맞아. 두 직선,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보면 이쪽은 예각인데 이쪽은 둔각이야. 둔각을 2등분한다, 예각을 2등분한다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 그럼 둘 다 예각일 수는 없나요? 근데 얘들아, 정확하게 얘가 수직으로 만나면 90도로 만나니까 그럴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둔각을 2등분할지 예각을 2등분할지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네, 그럼 제가요 저게 어디가 둔각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안하지만 1번 직선이랑 2번 직선을 한번 그려볼 필요는 있어. 한번 대략적으로 좌표평면에 나타내서 요쯤 기울기가 음수 나오는 게 둔각을 자른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음수인 거 답으로 말해도 상관없어. 아셨죠? 그게 선생님이 요 유형에서 또 추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선생님이 지금 너네들 반만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설명하는 건데, 월목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 있잖아. 근데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 내가 너네들한테 해줬나?
해줬다. 이거 해줬어. 내가 왜 그러냐면 302호에서 설명한 게 기억나.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서 아니다. 미안.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아니야. 그거야. 가계이등 분선. 내가 방학 동안에 가르친 가계이등 분선은 저 각이 무슨 각이었지? 내각이야. 내각. 이게 앞에 내자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었어?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2등분한 거였어.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피치 대가리 떠오르고 우리가 비율 관계로 얘를 내분점으로 찾았어.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외곽의 2등분선 기억나? 이게 나올까봐 좀 겁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근데 외곽이라고 하면 한 번 했었어. PF반은. 여기서 연장선 긋고 여기서 연장선 그었을 때 여기를 2등분하는 직선. 요거 기억나냐? 응? 잠깐만, 요거 더 확장해줄게. AB 대 AC는? 여기 나타내줄게. A, B, C, D. BD 대 CD. 이거 왜 그런지 기억나나? 증명하는 방법. 아니야.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그림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주냐면, 요것도 안 줘, 이렇게. 이렇게도 안 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는 그냥 2등분선과 연장선을 그것에 만나는 교점, 뭐 이렇게만 해주고 끝. 그러니까 너네가 결국엔 이어서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D를 잡겠지. 그럼 이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그는 거야. C를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2라고 잡아. 그럼 결국엔 얘들아, 이거 뭐지? 얘네 둘이 평행하니까. 닮음. 그래서 닮음 쓰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수가 기본적인 걸 말해버렸어. 오히려. 그러니까 쉬운 걸 말해버렸어. A, B 대 AC는 애들이 이건 되게 잘해. 근데 왜 그러냐면 AC랑 어디랑 길이가 같은지 알아? 그림에선 좀 말은 안 되지만. 아니, 어디랑 같을까? 그림상에서 이 그림을 갖다가는 사실 조금 위험하긴 해.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어디가 같을까? BC? 아니야. BC 아니야. 아니야. AE. 저 AE가 같게 나와. 그래서 이게 원래는 AB 대 AE는 BD 대 CD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 길이가 얘랑 같아서 원래 AB 대 AC인데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써서 나타내줘. 그래서 애들이 당황해. 어떻게 이 길이 대 이 길이네? 이 길이 대 이 길이냐? 근데 얘들아, 말 되지 않아? 얘랑 뭐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맞지 않을까? 맞잖아. 결국에 이거랑 결국 비율이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가 똑같이 증명이 되는 거야. 닮음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근데 이제 현수가 사실은 이 A2 대신에 이걸 먼저 말하면 보여. A 이거 대 이거다. 이게 사실은 이제 또 외곽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더 개념 블랙 라벨에 한 걸음 더인가? 그래서 끝에 나와 있나 그럴 거예요. 끝에 나와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놓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알려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거는 5분 뒤에